자, 완자 거기 책 페이지를 보면 운동량, 운동과 충돌이라는 단어가 있어. 쌤이 관성 나왔다. 관성.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여기 밑에가 설명이 나와 있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를 정지관성, 얘네들을 운동관성 이렇게도 불러. 정지관성, 운동관성. 근데 있잖아, 쌤이 뭐라 그랬냐면 씨름 선수하고 꼬맹이하고는 씨름 선수가 더 잘 안 넘어져. 그러면 관성이라는 건 씨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관계가 있다. 질량과 관계가 있다. 있잖아,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올 거냐면 그럼 있잖아, 혹시 속도랑 관계 없어? 이렇게 물어봐. 속도랑 관성이 관계가 없다. 이게 1학년들한테 좀 어렵다. 그래서 쌤이 일단은 질량과 관계가 있다. 씨름 선수를 생각하고 속도는 예를 들어서 10m/s로 가다가 9m/s로 줄일 때 힘이 나. 예를 들어서 2m/s로 가다가 1m/s로 줄일 때 힘이 나. 그때 들어가는 힘이 있잖아, 똑같아. 그래서 질량과는 관계가 있고 속도하고는 관성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문제 어렵게 되면 어려워. 왜냐하면 1학년들이 질량은 그럴 것 같아. 속도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엄청 빨리 달리는 자동차랑 살살 가는 자전거랑 관성이 크기가 차이가 없다고?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외워놓고 가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들은 관성이니까 저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눈여겨서 봐주면 된다. 쌤이 가끔씩 있잖아, 여기 먼지를 터는 거 있지, 먼지 터는 거. 이거 관성의 법칙으로 먼지 터는 거야. 이해됐냐? 저거? 정리 이해됐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옷이 있으면은 먼지가 있으면은 먼지가 붙어 있는데 옷을 탁 때리면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 옷이 탁 움직이니까 먼지가 제자리 가만히 있으려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거야. 이게 관성의 법칙이다. 쌤이 의외로 2학년 학생도 저기를 자꾸 안 물어봐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는 단어가 있다. 운동량. 단어를 두 개를 쓸 거야. 하나는 운동량, 하나는 충격량이야. 강의 쪽 돌아가서 볼게. 보면, 자, 운동량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운동량이고 공식이 있다. 쓸 거야. 있잖아, 오늘 경기에 최우수 선수를 영어로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지원은 뭐라고 할 거 아니야? MVP. 오늘 경기 최우수 선수야. MVP라고 불러. 이렇게 올 거야. 운동량이라는 건 기호를 P로 쓸 거고 MV로 쓸 거야.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있잖아, 정민이 너 이렇게 피트니스나 헬스 다니냐? 안 다니냐, 정민아? 안 다녀? 저기 너 다니냐? 안 다녀? 그래, 그럼 쌤이 갔다고 칠게. 그러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쌤이랑 정우성이라고 쌤이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 쌤이랑 정우성이랑 있잖아, 질량이 60kg로 서로 똑같아. 근데 쌤은 2m/s짜리를 뛰고 정우성은 속력 1짜리를 뛰어. 그러면 쌤 있잖아, 운동량이 더 많은 거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운동량은 있잖아, 재환아 오늘 헬스 갔다 와가지고 운동 몇 시간 했어? 저 3시간 했는데, 야, 너 운동 많이 했는데? 너 운동량이 좀 많다? 이런 운동량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질량 곱하기 속도, 네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이 순간, 이걸 말하는 거야. 그거를 P는 MV 운동량이라고 불러. 충격량은 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와가지고 내 엉덩이 발로 뻥 거기서 찼어. 내가 2m/s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뻥 차이는 바람에 5m/s로 갔어. 그럼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게 충격량이야. 공식이 이렇게 된다. FT 아일랜드로 외운다. 그래서 F 곱하기 T는 I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FT는 I 이렇게 외울 거고 MV는 P 이렇게 외워도 괜찮다. 외울 때 FT 아일랜드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은 건데 쌤이 저 의미를 저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물체가 10m/s로 지금 달리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여기 스크린은 지금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저 안에서 있잖아, 슈퍼맨이 딱 나타나가지고 공을 좀 밀어줬나 봐.
밀어주니까 여기 스크린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속력이 20m/s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랬잖아. 그랬잖아. 슈퍼맨이 불러서 물어봐. 야야야, 너 안에서 있잖아. 힘을 얼마 정도의 힘을 몇 초나 줬어? 이렇게 물어봐. 슈퍼맨이 안 가르쳐줘. 그래서 있잖아. 야, 내가 안 가르쳐 줄 건데 네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 내가 10뉴턴 줬거든. 몇 초나 줬는지는 안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할 거야. 처음에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해 볼 거야. 질량이 5kg 10이야. 그러면 P는 mv. 그래서 5 곱하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운동량은 50이야. 근데 나중에 나올 때 와서 봤더니 질량 5 곱하기 2 해가지고 운동량이 100인 거야. 그러면 처음에 50에서 100만큼에서 차이가 50이 일어났지. 그러면 저 슈퍼맨이 저 안에서 충격량을 50을 뒤에서 50을 때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돼. 처음에 여기 50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100이 나왔어. 그럼 딱 그 차이 충격량이 딱 그대로 50이 딱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이제 외울 거야. 자, 운동량이라는 건 mv인데 충격량이라는 건 안 써놨을까? 안 써놨구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써놔라. 이거 있잖아.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충격량. 쌤 7글자인데 글자를 빼고 6글자라고 부를 거야. 충격량 6글자로 운동량의 변화량. 저게 0.1초만 튀어나와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의외로 있잖아. 저게 안 튀어나온다. 다시 재현아. 충격량? 정말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3글자로 충격량. 가속도의 방향은 재현아? 힘의 방향. 다시 가속도의 방향은 힘 방향. 정밀 가속도의 방향은 힘 방향. 충격량 6글자로 운동량의 변화량. 풀 거야. 그래서 있잖아. 이 중간에 슈퍼맨이 준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운동량 100에서 운동량 50을 뺐더니 그게 충격량이야? 이렇게 계산해서 갈 거야. 갈 거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된다. 두 가지가 있다. 자,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면 힘을 보태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야, 내가 슈퍼맨이 내가 있잖아. 충격량을 50을 줬거든. 50을 줬는데 나중에 여기 나올 때 빠져나올 때 여기 속력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할 거야. 처음에 얘가 운동량이 50이었단 말이야. 얘가 50이었어.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주면 50을 더해서는 100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만약에 얘가 10m/s를 가고 있는데 나도 속력이 줄었어. 그러면 슈퍼맨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해서 50이 있었는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가지고 40을 줬다고 치면 마이너스를 쓸 거야. 그래서 밖에서 10으로 빠져나와. 2하고 질량이 m은 5kg이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와. 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반하라. 저렇게 본다. 저거 한번 반하라. 쌤이 됐고. 쌤 있잖아. 이거 졸릴 것 같아. 쌤 생각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있어. 두 물체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두 물체가 있어. A가 속력이 4m/s고 B가 속력이 3m/s야. 그럼 A가 B를 따라가 잡을 거야. 충돌하겠지. 그럼 A가 B를 때릴 거야. A가 B를 때리는 힘은 지현아 누가 더 커? A가 커? B가 커? A하고 B하고 충돌할 거야. A가 B를 때리는 힘하고 작용 반작용이니까 B가 A를 때리는 힘이 있어. 누가 더 커? 똑같아. 충돌 시간도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충격량이라는 게 FT 아일랜드야. FT 이렇게. 그러면 힘도 똑같아. 시간도 똑같아. 그러면 충격량을 이렇게 쓸 거거든. 충격량도 서로 똑같아.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똑같아.
아무튼 그래. 그런데 여기 이제 제목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얘네들 있잖아. 충돌하기 전하고 충돌한 후하고 있잖아.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운동량의 합이. 그러면 운동량 공식값 뭐였냐? 정민아 오늘의 최우 선수? MVP. MV는 P다. 운동량이야. 그럼 질량 곱하기 V야. 그러면 운동량은 3 곱하기 4니까 충돌 전에 A는 12. 오른쪽 방이니까 플러스고 얘는 1kg MV 하니까 얘는 3이야. 그러면 15가 된다. 같이 써놓으면 된다. 그리고 충돌 후에는 A는 속력이 2m/s로 줄었다고 알려줬어. 이렇게. 근데 B의 속력은 안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똑같이 3 곱하기 2에서 6이고 여기는 1 곱하기 V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6 더하기 V가 되고 얘랑 서로 있잖아. 이렇게 서로 똑같아야 돼. 얘네들이. 그래서 V는 9가 된다. 9가. 이해됐냐? 이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 충돌 전하고 충돌하고 똑같아. 특별히 어렵지 않아. 저런 거. 오케이. 자, 그다음 이거 하나만 보자. 이렇게 자,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나올 텐데 두 물체가 있어. 저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kg, 얘는 3kg 왼쪽 방향으로 가. 그럼 반드시 있잖아.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야 한다.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만약 쌤 이거 물어볼 거예요. C하고 D하고 충돌해가지고 과연 저 물체가 서로 튕겨져 나갈 건지, 아니면 C가 D를 밀고 갈 건지, D가 C를 밀고 갈 건지, 서로 반대로 틀 건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조건을 줘서 계산하지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그 다음에 충격량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쌤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여기를 보자. 자, 단위를 볼 거야. 단위를 M, V는 P. 이게 운동량이야. 오늘 경기의 최우 선수 운동량이다. 운동을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야. 단위를 봤더니 킬로그램이고 V는 미터 퍼 세크야. 그리고 충격량은 FT는 아일랜드 가서 봤더니 얘는 뉴턴이야. 얘는 세크야. 그럼 단위가 뉴턴 세크야. 그런데 있잖아. F라는 건 F의 단위인 뉴턴은 F는 MA에서 올 거기 때문에 뉴턴이라는 건 M은 킬로그램이야.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그대로 쓸 거야.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곱하기 S가 돼가지고 얘랑 얘 하나가 약분이 돼. 그러면 단위가 똑같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돼가지고 얘랑 단위가 똑같이 나와. 그러면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단위가 똑같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혹시 물어봐. 문제에서 야 단위가 같아 틀려? 단위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거고 그 다음에 충격량의 그래프야. 뭐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문제 어떻게 있을까? 우리 여기 그림을 봐보자.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달걀 두 개가 떨어질 거야. 얘는 바닥에 닿자마자 깨질 거야. 깨졌다는 건 속력이 0이 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른쪽도 바닥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려가지고 얘가 속력이 0이 될 거야. 그거를 왼쪽에다가 가운데다가 그래프로 그린 거야. 힘이 있잖아. 힘이 바닥면이 늘 일정해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딱 내려오면 처음에 뭐야 하다가 점점 힘이 좀 세게 갔다가 다시 힘이 줄고 이렇게 되는 걸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뿐이야.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힘의 크기가 이렇게 커. 대신에 여기는 뭘 볼 거냐면 시간을 봐라. 시간을. A 거는 금방 깨졌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짧아. 충격을 준 시간이. 방석은 오르락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방석은 시간이 조금 더 길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얘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력이 있을 거고 얘도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력이 있을 거야. 처음에 0이었지만 아래로 내려가서 셈이 5m/s가 됐다고 할게. 얘도 떨어지기 직전에 이야기를 할게. 근데 나중 속력이 0이 된 거야. 0이 된 거야. 충격량은 서로 충격량. 그래서 글자로 되나?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얘도 충돌 직전에 속력이 5였고 충돌 후가 속력이 0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얘랑 왼쪽이랑 오른쪽이 서로 똑같아. 그치? 그러면 충격량이 똑같은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똑같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서로 똑같아. 봐볼게. 자, F 여기가 시간. 넓이가 뭘 의미를 할까? 넓이는 t고 수학적으로는 f 곱하기 t지만 그래프에서는 f 곱하기 t가 여기 넓이를 의미해. 그래서 넓이가 f 곱하기 t니까 얘가 충격량을 의미를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넓이가 충격량인데 이 그래프에서 있잖아. 서로 있잖아. 여기랑 넓이가 같은 것들이야. 괜찮냐? 괜찮냐? 자, 이 반하라. 자, 여러 번 넣을 거야. 여러 번. 쌤이 지금 최대한 너희 지금 컨디션 때문에 최대한 쌤이 빨리빨리 끝내고 문제로 돌아가려고 그래.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잖아. 안전장치라는 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야. 이거 자, 여기로 볼게. 여기 뭐야 이거? 누가 떨어진 거야? 아닌가? 사람 아닌가? 물체지? 헷갈리네. 있잖아, 얘가 아니구나. 미안해. 아닌데? 이 물체 맞는데? 사람인가? 사람인가 보네? 사람이 저 위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F 곱하기 T는 I인데 얘는 일정해. 근데 여기를 길게 하는 거야. 그러면 충격력이 작게 들어서 사람한테 충격력이 좀 덜 들어가.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뭐 에어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헬멧도 그렇고, 보호대 안쪽 스펀지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문제에서 표현할 때 쌤이 강의 노트 와봐 이렇게 쓸 거야. FT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옮겨 적을 거야. 얘를 이 그림을 있잖아. 평균으로 갖다 그리면 시간 일주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평균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 넓이를. 그 다음에 이거 넓이를 충격량이 똑같은데 시간이 2배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건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거고, F 곱하기 T는 I에서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거고, 얘를 완화시키면은 얘를 길게 한다는 뜻이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할 거고, 충격량은 그대로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자, 쌤이 이렇게 문제로 바로 가서 쌤이 문제를 좀 풀어줄게. 이 앞에서 쌤이 지금 뭘 좀 채우려고 했는데, 정민아, 충격량 6글자로, 충격량 6글자로,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뭐라고? 변화량. 지영아, 충격량,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외울 거예요. 해구, 해골. 기억나냐? 해구, 해골. 들어본 것 같긴 하지? 그럼 됐다.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해서 외워가는 수밖에 없다. 자,
자, 거기 쌤이 지난 시간에 준 거 문제집 있지? 혹시 가지고 왔냐? 역학 에너지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쌤이 열심히 가서 먹었거든. 너도 안 가지고 왔냐 혹시? 너도 없어? 있어? 있어. 보고. 안 가져왔으면 쌤이 파일로 주고 없으면 있어? 그거 있어. 미리 보라고. 역학적 시스템이고 쌤이 이게 1권 있고 2권 있어.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쌤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쌤이 자 문제를 풀어보면 그때서야 가서 적응이 된다잉. 자 봐보자. 쌤 여기 옵투가 문제가 좋아가지고 아마 옵투를 먼저 꺼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쌤 여기 있잖아. 그냥 개념 공부라고 생각하고 봐주면 된다. 자유낙하라는 건 정민아 자유낙하가 뭐야? 내 맘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기에 저항 없이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 옳은 것은 기억. 지원아 기억. 맞아. 중력 외에는 다른 의미 없어. 속력과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니까 변하잖아. 속력은 점점점 빨라지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안 변하니까 얘는 틀렸어. 얘는 맞는데. 그 다음에 쌤 디귿 때문에 이거 문제가 곤란했다. 잠깐만. 디귿. 질량이 클수록. 지금 디귿 맞아 틀려? 틀려? 정렬 맞아 틀려? 지구 맞아 틀려? 틀려. 자 질량이 클수록이란 말이야. 코끼리가 떨어지면 빨리 떨어지고 거북이가 떨어지면 천천히 떨어지고 아니라겠지. 질량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상관이 없다. 디귿 때문에 쌤이 체크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5번을 한번 보자. 이제 안 어렵다. 쌤이 조금 처음에 안 어려운 문제를 하다가 뒤로 가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하러 갈 거예요. 자 정민아 5번에 A 맞아 틀려? 틀려. 코끼리랑 거북이랑 그렇지 않아. 속력하고는 가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어. 틀렸어. 정민아 B. 저항이 없다면 B 맞아 틀리죠. 정말 미안해. 지환이 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B 맞아. 자유낙하는 질량과 상관이 없어. 자 정민아 씨. 맞아. 중력이라는 게 7글자로 지구가 당기는 힘이야. 중력은 무게하고도 똑같아.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잡아당긴 힘이 약해서 중력 가속도가 더 작아서 6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맞았어. 그래서 BC가 될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거거든. 쌤이 풀어줄게. 자. 저거를 문제를 풀 때 자유낙하는 항상 있잖아. 문제를 항상 이렇게 풀 거야. 자유낙하 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위에다가 똑같이 그린다. V, T. 혹시 그냥 풀 거면 풀어도 괜찮다. 풀고 싶으면 풀어도 괜찮고.
이렇게 무조건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기억. 풀면서 들어도 되고 상관없다. 기억. A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 지고 당기는 힘. F는 mg 쓸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가서 봤더니 질량이 2kg이고 그 다음에 9.8이니까 19.6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t는 2초이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19.6초일 때가 몇 초냐고 물어봤지? 19.t초의 속력이 19.6. 그래프로 무조건 푼다. 그러면 여기가 1이면 9.8, 2면 19.6 이렇게 되겠다. 왜냐하면 요 그래프는 V는 9.8t라고 써도 되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y축, 여기가 x축 값, 여기가 기울기요. 그러면 y는 9.8x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y 값이 19.6, 그러니까 19.6이 나오는 게 19.6은 9.8 곱하기 x, 그래서 x는 2 이렇게 해서 시간값 t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다. 문제 풀이 방법이 있잖아. 저렇게 물체를 떨어뜨리면 무조건 그려서 푼다고 꼭 생각을 해놔라. 사실 있잖아. 저렇게 안 하고 풀어도 상관없으면 상관없다. 혹시 못 풀겠으면 저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2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정리랑 디귿. 맞아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가속도는 B가 이게 2배이다. 그렇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똑같다. 질량과 상관이 없다. 똑같다. 그래서 그러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던지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번을 볼 거야. 8번을 여기를 볼 거야. 질량 2kg 물체를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4m 정도 던졌어. 그림을 똑같이 따라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건물 그리고 건물에서 위에서 질량 m은 2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4m/s로 던졌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데 항상 저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랬더니 당연히 물체가 떨어졌겠지.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고 시간이 1초가 걸렸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같이 한번 구해볼 거야. 저기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야. 얼마냐? 지금 4m. 그러면 4m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겠냐?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수평거는 그냥 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되지. 수평 거리는 거속시니까 4m고 시간이 돼서 4m를 갈 거야. 높이는 쌤이 이거 높이는 있잖아. 공식으로 외워주는 게 좋다. 기억나냐? H는 그렇지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중력 2분의 1을 쓰고 중력 가속도를 G를 안 넣었으니까 1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시간 1 제곱 이렇게 두면은 5m를 간 셈이다. 높이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있잖아. 저게 H는 2분의 1 GT 제곱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선생님 똑같이 또 그래프 원리로 가보자.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물리를 선행하면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아. 여기다가 G는 10이라고 쓸 거고 여기가 V고 여기가 T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1초야 1초. 1초면 속력이 기울기가 10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여기다 숫자를 1이라고 딱 써. 그럼 1이 있잖아. 숫자 위로 올라가서 팅 맞고 기울기가 10이니까 10을 곱해서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10이야. 이렇게. 헷갈리면 얘를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얘는 y고 얘는 x니까 y는 10x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렇게 되면 VT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가 이동거리가 돼. 여기가 낙하거리가 되는 거야. 중력가속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에서 5가 돼. 그래서 이 넓이가 여기 높이가 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훨씬 낫겠지. 그치? 2분의 1 진짜 외워라.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쌤들 가급적이 무조건 외워서 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 중요하다고. 자, 제가 풀었구나. 재원아 디귿. 뭐라고 해야 돼? 똑같아. 니은. 정렬아 기억. 수평방향 속력. 누가 더 세게 던지는 거냐? ABC.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진 거야 이렇게. C가 더 세게 던졌으니까 멀리 갔겠지. 그래서 기본 틀렸고. 쌤이 그냥 샘플로 한번 풀어봤어. 자, 요거랑 요거 세 개인데 의외로 셋 다 헷갈린다. 그래서 봐주면 되고. 그다음에 답이 없냐? 어디? 수평 속력 틀렸어. 이렇게 돼야 되고 가속도는 서로 똑같고 시간은 똑같아야 되고 틀렸고 1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되고 쌤이 있잖아. 쌤이 2학년 노라생지를 가르치는데 물리랑 화학을 가르치면 시간이 없으니까 꼭 계산 끝까지 안 하고 가거든. 쌤이 이게 습관이 좀 돼 있어. 그래가지고 답을 체크를 안 하고 많이 갑니다. 자, 01번. 쌤이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위주로 좀 가는 건데, 자,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봐요. 지원이 풀었냐? 지금요? 쌤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볼 건데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잘 풀거든. 그런데 나중에 꼭 가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체크 한번 하는 거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풀었냐, 지원이? 정민 풀었냐? 못 풀었냐? 쌤 설명해볼게. 지원이 답이 몇 번? 4번? 네. 아니. 자, 4번? 디귿? 저런 거 있잖아. 헷갈리거나 실수하는 거 쌤 해볼게.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2학년 과학보다 학생 수가 일단 전체가 많아. 2배 기본적으로 많지. 그리고 1학년 과학이 2학년 과학보다 훨씬 쉽거든. 그래서 있잖아. 1학년 과학에서 있잖아. 1등급을 맞아놔야 한다. 한번 너희가 나중에 있잖아. 학교 가가지고 1등급을 딱 봤잖아. 정민아. 네 주위에서 너를 보는 시선이 다 달라져. 전부 다. 학교 생활에서 야 쟤는 과학 잘하나 보네. 1등급인데 정말 많이 달라진다. 자,
가볼게. 1학년 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쌤이 1학년 중에서 쌤 있잖아. 미대를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이 있었어. 중3 때. 그 여학생도 쌤이랑 겨울방학 때도 쭉 가가지고 가서 1등급을 맞은 적이 있다. 한번 해보면 된다. 자, 보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행성이 3개가 있는데 시간이 똑같이 1초라고 해볼게. 1초 동안 행성에서 있잖아. 물체를 똑같은 딱 떨어뜨렸더니 행성 A는 속력이 원래 엄청 빨라. 물체가 떨어져 1초 뒤에 속력이 얘가 예를 들어서 10m/s야. 행성 B는 1초 뒤에 속력이 5m/s야. 얘는 2m/s야. 있잖아. 지구에서 공을 떨어뜨릴 때랑 달에 가서 떨어뜨릴 때랑 어디가 속력이 빠르겠냐? 지구. 왜? 이유가 뭐야?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큰 거지. 그래서 F는 mg 쓰면은 이걸로 하면 헷갈리겠다. g r 제곱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써가지고 얘가 크면 전체적으로 중력 가속도 g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c가 가장 크다. 그냥 질량이 큰 행성에서 공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과 그래프의 기울기는 쌤이 기울기는 항상 g는 이라고 썼었지. 가속도야, 가속도. 중력 가속도. 상관이 없어. 질량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변하지 않는다니까. 디귿. 지원아 틀린 거냐? 어디가 틀렸겠냐? 틀렸어. 어디가 틀렸을 거야? 이거 함정이 빠진 거야? 가가 아니야. 가가. 속도는 증가하겠지. 가속도는. 지구라면 g는 10으로 일정하겠지. 여기다. 이렇게 틀려. 이렇게. 그래서 헷갈린다.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기억났다. 아니 A가 제일 크지. A가 틀렸지. A가 제일 크지. A가 제일 크다. 선생님 잘못 써놨어. 이게 제일 크다고. 잘 지적했다. 그 다음에 다시 2번을 풀어보러 갈 거야. 문제를 잘 못 풀겠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잘 모르겠어. 정리는 어떻게 풀어? 그래프를 그래서 풀 건데 그 그래프 이름을 앞으로 있잖아. 이름을 정해 놓을 거야. 항상 이렇게 불러. 위쪽으로는 속력이고 아래쪽은 시간이어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 있잖아. VT 그래프 이렇게 불러. 그러면 물리에서 문제가 딱 나왔어. 물리 단원에서. 잘 모르겠어. 잘 모르면 무조건 VT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어떻게든지 풀어진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풀 거야. VT 그래프 그림 연습을 하는 거지. VT 쓰고 가운데로 이렇게 선 하나 그은 다음에 G는 혹시 중력가속 줬으면 10 기울기야. 기울기. 항상 VT고 기울기 G는 10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러 갈 거야. 그러면 가서 볼 거야.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y는 y고 여기를 x라고 두면은 항상 y는 10x 이렇게 풀어도 되고 서술형이라고 쓰면은 v는 10t 이렇게 풀어도 된다. 풀고 싶으면 혼자 풀어도 괜찮다. 그리고 쌤 설명 들을 거면 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속력이 P점에서 5이고 처음에 정지야. 처음에 정지니까 이 점이 정지였겠다. B점의 속력이 5야. 그러면 속력은 지금 Y축 값이야. 그러면 Y가 5일 때야. 그러면 따따따 이렇게 찾을 거야. 그러면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Y가 5라고? 알았어. Y는 지금 10x인데 Y가 5는 10x가 되겠네. 그럼 X는 2분의 1 0.5초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 값은 0.5초네. 이렇게 문제를 찾는 거야. VT 그래프 그리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쌤 생각에는
더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여기는 VT 그래프가 제일 빠르긴 해. 그 다음에 V가 얼마일 때야? 2초 후에가 V래. 2초 후가 V래. 2초 안에 딱 잡아주면 되겠지. 2초. 그렇지? 정민아 2초일 때 계산해보면 속력 얼마나 오겠냐? y는 10x니까 x에 대해 2 대입하면 되겠다. 응? v값? 자, 다시 세면 그래프 봐봐. 2초야 2초. 지금 v는 25 이거 지금 니은 푸는 거야? 그렇지 20이지. 대입해보면 금방 나오지? 그러니까 쌤 말은 쌤이 지금 설명하니까 여기서 다 풀고 혼자 풀 때는 혹시 못 풀까봐 혼자 풀 때는 어떻게 풀 건지를 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리는 전부 다 발상이다 발상. 그래서 20이다. 틀렸어. 여기도 틀렸어. 아니 20 잠깐만. 쌤이 왔잖아. 여기가 맞다. 쌤이 정말 미안해. 쌤이 잘못 말했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초가 지난 거다. 여기서까지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0.5초가 지난 거거든. 이 문제를 잘못 읽었어. 총 있잖아. 2.5초가 지난 거다. 2.5초가 쌤이 잘못 썼네. 2초일 때는 20이 맞았어. 네가 말한 게 맞았고 2.5초니까 대입하니까 25가 숫자 값이 나온다. 그래서 맞고 P점을 지나 Q점을 지날 때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지원한 거야? 왜 틀려? 디귿. 그치 틀리지.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야. F는 mg가 중력이야. 항상 일정할 거야. 틀렸다. 그럼 답이 니은이 된다. 자, 괜찮으면 넘어갈게. 자, 혹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쌤이 시간을 더 줄게. 쌤이 이런 문제를 수평 던지기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 자, 문제를 한번 볼 거야.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뭐 딱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데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거야. 쌤이 요거를 하나 설명을 해볼게. 땅이 있고 이렇게 두 개 똑같은 높이에서 있고 여기서는 사람이 공을 그냥 떨어뜨릴 거고 여기서는 공을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던질 거야. 그러면 있잖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공을 던지거나 B라는 사람이 공을 떨어뜨릴 텐데 이거 있잖아 무조건 있잖아 A가 얼마나 세게 던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이렇게 가서 충돌하게 되어 있다. 세게 던지면 좀 높은 곳에서 충돌 이렇게 살살 던지면 좀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뭐 더 밑에 갔다 있다가 하면 여기서 충돌 무조건 충돌이다. 충돌.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길이만큼 내려가서 그래. 그래서 무조건 충돌이다. 자, 이래놓고 가서 문제를 선생님 풀어볼게. 자, T1 대 T2 별로 자,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근데 못 풀 거야 아마. L 거리를 L이라고 놔볼게. 여기서까지 거리를 L.
그러면 V 그 B점 충돌이 P 속력이 EV로 흔들 때가 P, V로 흔들 때가 Q. 그러면 자 이거는 그냥 EV로 흔들 때 해볼게. 그러면 거는 속시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그래서 L은 속력을 EV라고 하면 여기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V라는 속력으로 던지면 L은 V 곱하기 T2 이렇게 구해가지고 문제를 원래는 풀어. 생각이 안 날 거야. 문제에서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 나왔어. 잘 모르겠어. 거리 있잖아. 길이 1. 야, 1m 떨어져 있다고 할게. 그리고 EV, V. 이게 그림이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EV로 던지는 거고, 또는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V로 던지는 거거든. 그냥 V를 빼버리고 그냥 속력을 처음 거는 2m/s, 두 번째 거는 1m/s 이렇게 그냥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러면 P점은 속력이 2야. P점은. 그리고 Q점 속력을 1로 던진 거야. 그럼 여기를 거속시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리는 2고, P점은 속력이 2로 던진 거고, 그래서 시간을 T1 써주면 T1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Q점은 거리가 1인데 속력이 1로 던졌고 T2라고 치면은 T2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일 때 2의 B가 돼.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쌤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EV랑 V를 저 그림에다 표시해 놓을 때 쌤처럼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 준 게 아니라 곡선 위치에다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계신다.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줬어야 돼. 이렇게 EV 또는 이렇게 V 이렇게 줬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야. 이거를 일단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습하고 내가 한번 풀어보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된다. 물리가 문제가 다 이렇다.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푸는데 생각이 안 나면 문제가 풀기가 쉽지가 않다. 괜찮냐? 시원이 괜찮냐? 이해되냐? 정리 괜찮냐? 오케이, 자 넘어간다. 한번 풀어보자. 1번. 저거는 실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저렇게 실험을 했던 거다. 마찰이 없다고 하면 있잖아. 원래 그 미끄럼틀 이거 타고 가는 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미끄럼틀이 아니라 보드 이거 혹시 뭐라 그러냐? 보드? 롤러보드?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있잖아. 이렇게 보드 같은 거 딱 타가지고 쫙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냐? 쌤 잊어버렸네. 아무튼 그 보드 게임 할 때 보드 타고 가는 거 생각하면 돼. 물체를 여기다가 가만히 놔뒀어. 가만히 놔뒀을 때 물체가 쭉 내려갔다가 바닥에 도달한 순간이 가장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같은 높이만큼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쌤이 그때 한번 설명할 때 그럼 있잖아, 같은 높이만 올라가면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물체가 속력이 빨라져가지고 계속 등속으로 가다가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겠네 했었는데 만약에 구부려 놓지 않으면 영원히 등속 운동을 할 거야. 이걸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 자, 기억. 수평면에서는 공이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는 쫙 끝에 이렇게가 혹시라도 있는 데까지 계속 동일한 속력으로 굴러갈 거야. 왜냐하면
누가 밀어주는 알짜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속 같은 속력이고 한 방향으로 가는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다. 저거는 용어를 반드시 외워내야 된다. 지원아 읽어봐. 뭐라고? 등속 직선 운동. 정면 읽어봐. 저거 단답형으로 잘 나와.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그 다음에 공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공에 힘이 계속 작용해야 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사고방식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인데 맞아 틀려? 네? 정밀을 맞아 틀려?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재환아 맞아 틀려? 네? 아니야. 자, 다시 물체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있잖아. 이게 1500년 뉴턴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거든. 물체가 여기 내려왔어. 그러면 물체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속력을 유지하면서 갈 거야.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물체가 여기 있다가 2m/s로 가다가 쭉 가다가 있잖아. 여기서 Vm력으로 정지했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가 가진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뉴턴은 안 그래. 얘 있잖아. 갈릴레오랑 뉴턴은 2m/s로 있잖아. 누군가가 얘를 마찰이 없다면이 누군가가 얘를 건들지 않으면 계속 2m/s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가다가 멈췄어? V는 0이야? 그럼 있잖아.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 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 힘을 가해가지고 멈춰놓은 거야.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2m/s로 가는 거야. 이게 뉴턴식 사고방식이야. 현재는 이렇게 뉴턴식 사고방식으로 다 계산하면 맞아떨어져. 그래서 공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공의 힘이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놔둬도 무조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외부 힘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서 물론 외부 힘 조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더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외부의 힘이 가해주면 안 돼.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 디귿 마찰이 있으면은 실험 결과는 무조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된다. 자, 똑같이 2번을 볼 거야. 오른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찍는다. 잘 모르겠으면 답이 몇 번? 정민이 몇 번? 재환이 몇 번? 3번. 정민이 몇 번? 4번. 디귿은 둘 다 맞췄네. 그치? 관성이지, 관성이. 여기도 있잖아. 관성이죠, 관성. 써놔라. 관성은 아까 했잖아. 등속 직선 운동을 관성이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알짜임이 하나도 없어. 그럼 영원히 등속으로 직선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여기를 관성, 똑같은 단어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은 지금 있잖아. 관성의 법칙을 말하는 거야. 관성의 법칙이니까 관성의 법칙은 등속 직선 운동이야 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다. 관성의 법칙은 겁나 헷갈린다 그래서 질량. 관성의 법칙은 항상 머릿속에서 있잖아. 잠깐만. 씨름 선수하고 축구 선수하고 비교할 거야. 밀 거야.
씨름 선수가 무거우니까 더 잘 안 밀어져. 그래서 질량이 무거우면 관성도 더 커진다. 그래서 질량과는 관계가 있다. 쌤이 지금 아까 씨름 선수 이야기를 한 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다른 표현을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마치 있잖아. 내가 다 이해된 것처럼 느껴져. 그렇게 적응을 할 거야 아마. 쌤이 저기를 관성 같은 경우 질량이 관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원래 수학적 수식으로 있는데 쌤이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 다음 페이지에 쌤이 이제 특정 유형들을 골라서 할 건데 그 다음 페이지 4번을 본다. 속력과 시간 VT 그래프의 넓이는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무조건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한다. 정확히는 변이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변이란 말이 얼른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쌤이 이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넓이는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정확히는 변위를 의미하는 거다. 문제 많이 풀면서 있잖아. 저렇게 해서 계산해서 할 거야. 자, 기억. (2초일) 때 자동차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 공식. 정민아, 운동량 공식. 오늘 경기 최우수 선수야. 운동 잘하는 선수야. MVP. 있어. 이렇게 일단 MVP. 그러면 질량이 얼마인가 보자. 질량이 2초일 때 속력이 4. 그러면 운동의 크기는 8. 오케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니은. 재환아, 니은. 나 구간에서 물체 운동량은 0이다. 맞아? 틀려? 틀렸어. 질량도 있고 MVP니까 질량도 있고 속력도 여전히 4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8이고. 자, 디귿. 물체가 힘을 받은 구간은 이렇게 있다. 힘. F는 MA이기 때문에 F는 힘 공식하면 무조건 F는 MA 먼저 써놓고 보는 거야. 물리는 공식을 써놓고 보면 더 잘 보인다. 쌤이 그냥 달달로 외워서 쓰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있는데 F는 MA야. 힘 써놓자. 힘. F는 MA야. 그러면 힘이 존재한다는 건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야. 지원아, 가속도 6글자로 속도의 변화. 정민아, 가속도 속도의 변화.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존재하는 구간이 힘을 받는 구간이야. F는 MA니까. 디귿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오케이. 맞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풀어. 이 정도 문제는 있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좀 쉬운 문제에 속한 편이다. 오케이. 그러면 5분만 쉬었다 하자.